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CSS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박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꽤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테두리 스타일 지정하는 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백이나 이 박스 모델을 이용을 해서 위치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 모델에 들어가기 전에 인라인 레벨 요소와 블록 레벨 요소의 개념부터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블록 레벨 요소라는 것은요, 그 요소 자체가 한 줄을 다 차지합니다. 그 너비 값이 100%가 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지금까지 썼던 뭐 H1, P, div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블록 레벨 요소예요. 인라인 레벨 요소라는 것은 한 줄을 다 차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딱 필요한 만큼만 영역을 차지하고 자기 영역 옆에 다른 요소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게 인라인 레벨 요소예요. 어떻게 다른지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블럭.html을 불러오면은요,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각 요소마다 테두리를 그리도록 CSS를 지정을 해놨고요. 여기는 h1과 div, p 이런 태그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를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H1에도 테두리가 그려졌죠. 뭐 P나 div에도 모두 테두리가 그려졌습니다. 블록 레벨 요소라는 것들은요, 이 브라우저 너비를 모두 다 차지합니다. H1이라 그러면 이 H1이라는 요소 하나가 브라우저 한 줄을 다 차지해요. div는 div대로 이만큼 영역을 차지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위에서 보실 것은 이 오늘이라는 글자 부분입니다. 얘를 만약에 P라는 태그로 묶게 되면 이 P는 블럭 레벨 요소거든요. 블럭 레벨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글자가 단 두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화면 너비를 전체를 다 차지합니다. 오른쪽에 다른 요소가 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블럭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반면에 inline.html을 열어보면 이 오늘이란 글자에 P 대신에 span이란 태그를 사용을 했어요. 자, 이 span이란 태그는 인라인 레벨 요소입니다. 인라인 레벨 요소가 무슨 뜻이냐? 오늘이라는 글자를 자기가 딱 필요한 두 글자만큼의 크기만 차지를 하고 그 영역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다른 요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은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차지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다른 요소가 올 수 있다. 블럭 레벨은 무조건 자기 혼자서 한 줄을 다 차지한다.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박스 모델이라는 게 뭐냐? 아까 블럭 레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H1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했고, 그 H1이라는 요소가 이만큼의 영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웹개발자 도구창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H1이라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위에 시간이란 이런 글자 외에도 위아래에 주황색 영역이 표시가 돼요. 이건 뭘까요? 네, 이거는 그 뒤에 오는 div 요소와 내용이 겹쳐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의 여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백을 우리가 흔히 마진이라고 하고요. 마진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자 도구창에서 계산됨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보세요. 보시면 요 시간이란 이 H1 텍스트는요, 실제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패딩이란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가 있어요. 보더가 뭐냐면 테두리예요. 이 시간이란 부분에 여기 파란색 테두리가 그려져 있죠. 얘가 지금 0.800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 부분에 이 주황색, 살구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마진이라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지금 21.440 픽셀이라는 크기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모든 웹 요소가 화면에 표시될 때는 단순히 그 내용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내용 영역이 있고 패딩이 있고 보더가 있고 마진이 있습니다. 이게 박스 모델이라는 개념입니다. 웹 요소를 모두 사각 영역 안에다 가둬서 배치를 하는 개념이에요. 네,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박스 모델 그러면 콘텐츠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패딩과 테두리와 마진이 있다.
그리고 이 전체 하나가 하나의 웹 요소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패딩, 테두리, 마진은 앞으로 하나씩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이 콘텐츠 영역부터 보도록 할게요. 콘텐츠 영역의 크기를 지정하는 width와 high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크기, 얼마가 될 것인지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은요, 두 개의 div 영역이 있고요. 하나에는 박스1이라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고 밑에는 박스2라는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width 값과 height 값을 지정을 해줬는데 하나는 400픽셀이라고 지정을 해줬고 하나는 70%라고 했습니다. 자, 400픽셀이라 그러면 딱 그 값이 고정이 돼요. 브라우저 창의 크기에 상관없이 무조건 400픽셀인 겁니다. 근데 70%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부모 요소, div를 감싸고 있는 요소의 너비 값을 기준으로 해서 70%입니다. 이 코드에서는 지금 div 바깥쪽에 바디 태그거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 창 전체 크기의 70% 크기로 나타나라는 뜻입니다. 코드를 한번 볼게요. 400픽셀일 때와 70픽셀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브라우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div 영역은 400픽셀입니다. 아래에 있는 div 영역은 70%예요. 이 70%가 부모 창의 너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 창의 너비를 조절을 할 때마다 아래에 있는 영역의 너비 값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것은 400픽셀로 항상 고정된 상태로 나타나게 돼요. 콘텐츠 영역의 너비를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해야 될 속성이 있는데요.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입니다. 이것도 한번 브라우저로 볼게요. 자, 이것을 제가 웹 개발자 도구창으로 열어보면요. 첫 번째 있는 박스 1을 개발자 도구창에서 확인을 해보면 제가 400픽셀이라고 지정을 했었죠. 보시면 여기 width 값을 400픽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박스 모델 그림에서도 콘텐츠 영역의 크기는 400픽셀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div 영역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크기를 맞춰서 배치를 하고 싶은데 실제 이 div 영역이 차지하는 영역의 크기는 400픽셀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패딩도 고려를 해야 되고 테두리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400픽셀이 아니라 딱 콘텐츠 영역만 400픽셀인 거예요. 웹문서 안에서 요소들을 여러 개 배치할 때 이 패딩과 보더까지 테두리까지 다 고려해서 400픽셀이 되게끔 하는 게 훨씬 계산하긴 편합니다. 이것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속성이 박스 사이징 속성이에요. 박스 사이징 속성에서 값을 보더 박스라고 해주면 테두리까지 포함해서 계산해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 400픽셀이라고 되어 있던 것을요, 한번 바꿔볼게요. 스타일 시트 맨 윗부분에다가 전체 선택자를 주고 박스 사이징 값을 보더 박스로 해줘 라고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박스 사이징은 전체 선택자에서 지정을 해요. 웹문서 전체에 적용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박스 1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콘텐츠 영역이 400이 아니라 398.4000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패딩과 테두리까지 다 포함한 여기가 400픽셀이 되도록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패딩은 배우지 않았지만 패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패딩은 뭐냐면 테두리와 실제 콘텐츠 사이에 있는 여백이에요. 그럼 여기 패딩이 들어갔기 때문에 테두리하고 내용 사이의 여백이 좀 떨어졌죠. 보면 여기 패딩이 네 방향으로 20픽셀씩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콘텐츠 영역의 크기는 줄어들었어요. 만일 박스 사이즈 값을 보더 박스라고 안 했으면은 패딩 값이 바뀔 때마다 전체 너비 값을 새로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박스 사이징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패딩을 얼마로 하든 보더를 얼마로 하든 무조건 이 영역의 전체 크기는 늘 400픽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박스 섀도우라는 속성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텍스트 섀도우라고 해서 텍스트에다가 그림자를 넣었었죠. 마찬가지로 박스에도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에다 그림자를 넣는 것은요, 브라우저로 보면 이렇게 버튼 같은 요소에 그림자를 넣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을 때보다 훨씬 입체감을 줄 수가 있어요. 이때도 텍스트 섀도우랑 마찬가지로 가로, 세로, 거리, 그리고 얼마나 번져 나가는지, 그림자 색깔, 이런 걸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섀도우에서 섀도우에 관련해서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갈게요. 자세한 것은 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스 모델에서 일단 테두리를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는요, 보더 스타일이 있고요, 보더 위드라고 해서 테두리 두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 컬러라고 해서 테두리 색상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보더 스타일과 보더 위드와 보더 컬러를 따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보더로 묶어서 세 가지의 속성을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더 스타일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실선을 그리고 싶으면 솔리드, 점선으로 그리고 싶으면 다티드, 대쉬드는 직선으로 된 점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블은 이중선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값이 있어요. 보통은 솔리드나 다티드 정도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 값은 자주 사용하는 값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보더 스타일, 솔리드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실선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볼까요? 첫 번째 div 요소에 div 영역에 실선 테두리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박스 1이라는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더 스타일을 실선, 솔리드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클래스 이퀄 박스 1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 볼게요. 네 방향의 테두리가 그려지는데 이 각각의 테두리는 실선입니다. 이렇게 보더 스타일을 하고서 값을 하나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값이 네 군데 방향에 모두 지정이 됩니다.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 창으로 보면 여기 보더 스타일이 솔리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삼각형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보더 탑 스타일도 솔리드고 보더 라이트 스타일도 솔리드다. 즉 값 하나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4개의 스타일을 지정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 말은 각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값을 4개를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솔리드, 다티드, 대쉬드, 더블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4개의 값을 이용을 해서 4방향의 스타일을 따로 지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때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값은 탑, 두 번째는 라이트, 세 번째는 바텀, 네 번째는 레프트입니다.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볼까요? 브라우저 창에서 첫 번째 솔리드 탑,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티드는 라이트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대시드는 바텀, 더블은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의 순서로 적용이 됩니다. 만일 2개만 지정을 해볼게요. 이랬을 경우에 첫 번째 값은 탑, 두 번째는 라이트,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서 바텀, 그리고 레프트. 즉 첫 번째 값은 위와 아래 값이 되고 두 번째 값은 오른쪽과 왼쪽의 값이 됩니다. 저장하고 한번 볼게요. 네, 여기 한번 펼쳐보면 탑은 솔리드고 그 다음 라이트는 다티드, 다시 바텀은 솔리드고 레프트는 다티드, 이런 식으로 값이 배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개를 다 쓰실 수도 있고 2개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값을 만약에 3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탑, 라이트, 바텀, 뭐가 빠졌냐면 레프트가 빠졌어요. 빠진 값이 있다면
마주보는 값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지금 left가 빠졌죠. 그럼 left가 마주보는 right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doted하고 같은 값을 쓰게 될 거예요. 볼까요? 네, top, solid, doted는 right 값, dashed는 bottom 값, left 값이 없네요. 그랬을 경우에는 마주보는 right 값을 그대로 doted로 가져다 쓰게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top, right, bottom, left는요. 앞으로 배울 패딩이나 마진에서도 똑같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테두리 스타일과 두께, 색상을 한꺼번에 묶어서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보시면 여기 보더라고 해놓고 3픽셀 이것은 테두리 두께입니다. 다티드 얘는 스타일이네요. 블루 이거는 테두리의 색상입니다. 요 값이 하나를 가지고 네 방향에 3픽셀짜리 다티드 블루를 지정했다. 그래서 P 영역에는 그만큼 지정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첫 번째 H1 영역에 보시면 보더 바텀 이래서 아래쪽에만 따로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아래쪽에 3픽셀짜리 실선을 그려주는데 색상은 이런 RGB 값을 써줘. 그럼 아래쪽에만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바텀 대신에 보더 탑 하게 되면 위쪽에 그려지겠죠. 네, 이렇게 보더 속성으로 네 방향을 모두 지정할 수도 있고 보더 다음에 하이픈을 붙여서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를 붙이면 왼쪽에만 또는 오른쪽에만 이런 식으로 특정한 위치에 테두리를 그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 테두리와 관련된 예제는 책에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그 예제를 참고하셔서 테두리의 스타일과 색상과 두께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각 네 방향을 따로따로 지정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테두리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보더 레디어스라는 속성입니다. 이 박스 모델이라는 게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 테두리가 딱 직각으로 표시가 되죠. 사각형이기 때문에. 근데 보더 레디어스를 이용을 하면 이 꼭지점 부분을 둥글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 꼭지점 부분에 원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에 반지름 값을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원이 있는 것처럼 이 꼭지점 부분을 깎아내게 돼요. 여기 이 R 값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것이죠. 백분율 값, 몇 %라고 지정하실 수도 있고 px, 픽셀 값으로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에는 이미지가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사각형 이미지가 있죠. 여기서 제가 라운드라고 하는 클래스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더 레디어스 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픽셀 값을 주셔도 되고 퍼센트 값을 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한 25픽셀 정도로 지정을 해 볼게요. 또 이 라운드를 어디에 지정을 할 거냐면 두 번째 이미지에다가 클래스 이퀄 라운드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면은요, 원래 이미지는 이렇게 각이 져 있는데 두 번째 이미지에는 보더 레디어스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쪽이 깎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반지름 25픽셀짜리 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해준 거예요. 이번에는 보더 레디어스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동그랗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얘도 역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둥글게 만들려면은요, 이미지가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너비하고 높이 값이 같을 경우에만 이게 제대로 먹힙니다. 서클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거고요. 보더 레디어스를 50%라고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반으로 둥글게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에 클래스를 서클이라고 지정을 해 줄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가 됩니다. 사실 이 이미지를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둥글게 처리를 하려면 포토샵으로 갖고 가서 둥글게 마스크 씌워서 잘라내야 되지만 이제는 보더 레디어스 속성만 지정을 해주면 얼마든지 이렇게 둥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섀도우 같은 거 넣으면 훨씬 보기 좋아지겠죠.
단 이렇게 50%를 이용을 해서 둥글게 처리를 하려면 이미지가 정사각형 이미지여야 된다. 기억을 해두세요. 앞에서 이 25픽셀을 이용을 해서 꼭지점 부분을 둥글게 처리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값을 하나만 지정을 하게 되면 꼭지점 4군데에 각각 똑같이 지정이 됩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꼭지점 방향에서 각 다르게 값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각 꼭지점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탑 레프트, 탑 라이트, 바텀 라이트, 바텀 레프트. 이 값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부분만 둥글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아까 보더 레디어스라고 했었는데 이 보더와 레디어스 사이에 위치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보더 레디어스를 그릴 건데 탑 레프트 값을 바꿔줘 또는 탑 라이트 값을 바꿔줘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왼쪽 윗부분과 오른쪽 윗부분에만 둥글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박스 모델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박스 모델에서 테두리 부분을 어떻게 지정하는지 여러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